힘차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국회와의 대화 국대 토크 월요일 순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 동구 을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는 분이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신 장철민 의원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의원님은 그 의원님하고 저는 사실 방송을 처음 하는 거잖아요. 오늘. 처음. 그러니까 많은 기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처음 해서 반갑습니다. 네, 근데 또 네. 10초 전에 오셔가지고 뛰어올라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런저런 저는-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는데 정말 그러니까요. 네, 오시자마자 너무 아쉽습니다. 오시자마자 이게 저는 이 신분당선에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유튜브 많이 해봤지만 네. 사회자가 저보다 늦게 오신 거 처음 봤어요. 하셨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 이렇게 열차가 시간을 안 지켜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또 어디죠? 신논에서 갈아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늘 놓치면 또 9호선. 아저씨 신분당선 이거 누가 운영하는 거예요? 누가 잘못이야? 부승찬이죠, 누구 잘못이야? 부승찬 의원님 가만두지 어떻습니까? 않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저희 좀 결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승찬 의원한테 항의를 좀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장 의원님은 충청권의 최연소 재선 의원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셨고 지난 총선에서 이장우 현 대전시장을 꺾고 지지난이죠 이제. 네네 지지난이 네, 됐네요. 맞네 지지난이 됐네요. 그래서 대전에서도 동구가 민주당이 당선되기 어려운 지역구예요, 거기가? 원래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 제 그래요? 전에는 네네. 저희 열린우리당 때 한 번 딱. 네네.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저희가 많이 네네네 됐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그때 한 번 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아예 없다가 이제 민주당 결로는 재선한 게 제가 아예 처음이고요. 아 그러셨군요. 결론은 뭐 완전히 이제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네네네. 지역이었죠. 보수 텃밭이었는데 이겼다. 무슨 비결이 있어요, 의원님 거기서? 뭐 비결은 저희 당이 예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민주당이. 튼튼해진 게 네네네네네. 있고 뭐또 하나는 또 워낙 이제 네. 그 지역이 계속 또 보수 텃밭 하시기도 유권자들도 싫잖아요. 그렇죠. 그 그분들 지역에 입장에서. 별로 변화도 없고 맞아, 에너지도 맞아, 없고 맞아. 이상한 꼴도 너무 많이 보고 네. 이제 또 유권자들의 바램 같은 게 또 겹쳐지고 해서 지금은 뭐 처음 선거는 좀 어려운 선거였었는데 네네. 뭐 지난번 총선 때는 그래도 격차도 조금 많이 내고 이제는 뭐 저희 민주당 지역이 됐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지역이 이제는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 얘기 잠깐 나눌 텐데 먼저 선포를 하고 가면 대전 충남 통합시장 출마를 선언하셨어요. 네, 의원님? 했습니다. 네. 각오는 돼 있으신 거죠? 아유, 그럼요. 뭐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알겠습니다. 어려운 질문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 합당 문제가 이제 물론 이해찬 전 총리 이제 네. 서거하시고 장례 다 마치고 나니까 이게 이제 수면으로 올라와 가지고 오늘 아침만 해도요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이현주 의원이 좀 세게 발언하셨어요. 그대로 전해드리면 정청래 행동은 인민민주주의와 같다. 그리고 어제는 또 한준호 의원이 이거 합당을 이제 중단하겠다라고 선언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아니 저도 지금 합당론이 네네. 그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 네네네. 처음에 그 합당 발표 기자회견 하자마자 저도 네네. 거의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뭐 SNS에 의견 표명도 하고 했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까지 이 당력이 낭비되고 정말로 정치적으로 저희가 뭐 이렇게 소모적인 상황으로 빠져드는 게 전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은 뭐 어쨌든 이제 당원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저희 당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일, 저희 이재명 정부 가해내는 국정 방향성을 저희가 명확하게 뒷받침하고 네. 거기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지방선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지. 맞아요. 저희가 사실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야 선거도 이기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당지지율 네네네. 당지지율 하지만 결국은 이 국정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져 가고 민생이 안정되는 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런 방식으로 당력을 소모하고 낭비하는 게 네네. 너무나 부적절하다. 부적절하다. 네, 지금 이 합당 논의는 이 상태에서 이제 그냥 멈추고 멈추고. 지방선거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 민주당
민주당은 어쨌든 이재명 정부의 승리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네.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정당이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우리 할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의원님도 이렇게 발언하셨더라고요. 민주당 조국혁당 합당 제안 실속이 없다. 연대보다 민생에 집중하자. 아유, 그럼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한준호 의원도 어제 조국혁신 등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서 멈춰달라. 박홍근 의원 합당 논의 멈춰야 된다. 지방선거 이후에 다시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분위기로 보면 정청래 대표는 아직까지는 중단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고 하시는 것 같긴 한데 네네. 저희가 약간 정상적인 사고를 해보면 저희가 코스피 5천 한 그날 안 그래도 이거 발표해서 맞아요. 저희가 야, 이 말이 되나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받았는데 지금 지난 주말 사이에서도 대통령께서 부동산 이야기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셨죠. 하시면서 실제로 이제 부동산 확실히 잡겠다. 근데 이게 좀 잘 생각해 보시면 네네. 저희가 실제로 정치라는 건 돈의 흐름을 결정하고 흐름을 유도하는 일들이잖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이 저희가 자본시장을 정상화해 나갔고 네.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특히나 서울 일부 지역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돈의 흐름을 네. 자본시장 지역으로 돌려가야 되는 큰 흐름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잡고 가시고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 되는 방향인 거잖아요. 네네. 그럼 저희도 당에서 지금 이렇게 당력 낭비하는 이야기 서로 사실은 마음 상하는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부동산 정책 어떻게 단호하게 사실 이번에 끝낼 것인가 이 자본시장에서의 돈의 흐름을 뭐 주식시장이다 아니면 코스피 5천 갔으니까 네. 코스닥으로 아니면 지역에 지방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어떤 그 제도적인 준비 같은 것들을 우리 국회와 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약간 이런 흐름으로 네네. 바꿔줘야 이게 이 대통령 가는 그렇죠.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당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주초에 당의 메시지는 그런 정책 메시지의 뒷받침으로 가는 게 저는 무조건 맞다. 네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의 당의 중요한 이 뭔가 스피커들인 네. 최고위원들, 당대표 다 사실은 지금 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부적절하다. 일단은 뭐 합당 얘기 지금 뭐 당원들도 하루에 뭐 문자 뭐 계속 오고 막 저희도 여러 의견 표명하고 있지만 네. 그만해야 됩니다. 정말 그만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일단 던져놨으니까 여러 네. 이야기들도 나올 거고 그렇죠. 저희가 합당은 안 하더라도 일종의 진보 정당 다른 정당들과 전략적인 선거연대 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뭐 어쨌든 이 뭔가 이 빛의 혁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어떤 그 혁명의 성과를 우리가 정치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녹여낼 것인지 이런 식으로 선거 전략적인 논의로 이건 아예 그냥 가야 빼버리고 그냥 합당 논의는 중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오늘 발언에서 그런 얘기는 당원과 국민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분열보다 통합을 선택해야 한다. 싸움에서 이기는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네요. 그리고 책임은 당대표에게 있다. 매일같이 물물처럼 밀려온 과제 처리하고 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임기 진행할 거다라고 얘기했고 이현주 의원은 최고위를 패싱한 당 공식 제안도 아니고 대표한테 공식 철회 요구한 바 있다. 합당 논의나 협상 유효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중도 실용 노선 뒷받침하는 흡수 합당이 아닌 조국당 DNA 유지하는 합당 논의 자체 어렵다. 조기 합당은 민주당의 주류를 교체하는 시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는 시도로 보인다. 아주 직격탄을 날렸네요. 그러니까 일부에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물론 네.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선거나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접근한 부분도 있지만 일부에서 이제 주장하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본인의 그 대표 체제를 좀 더 공고히 하고 다음 대표 선거에서도 본인이 다시 대표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 합당 과정에서의 실익을 우리 구성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번에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전격적인 합당 논의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추진 과정이 네. 누가 보기에도 아 이게 그게 선거든 아니면 앞으로의 진보 진영의 큰 뭐 어떤 큰 울타리를 치는 일이든 뭔가 정치적인 아니면 우리가 어떤 가치 차원에서라도 실익이 있구나. 네, 그러니까 네, 이부 뭐 정치라는 게 항상 눈앞에 이익 계산만 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가치 있는 일이든 우리의 원칙적인 방향성에 맞든 또 그런 게 아니라면 명확하게 실익 계산이 되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면 이제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보시기에도
한번 밀고 갈 만도 하지. 좀 복잡함이 있지만 그럴 수 있어.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눈에 띄지 않으니까. 그러면 남는 게 뭐냐? 네. 그러면 이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추진하는 사람들의 이익 아니냐? 이게 당 전체의 이익이나 뭐 일종의 우리 공동체 전체의 이익이 아니라 네네. 누군가의 이익이 아니냐? 그럼 그게 뭐냐? 네네. 이렇게 자꾸 안 좋은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하지 않다. 처음부터도 이게 보통의 그게 합당이 논의가 됐다 아니면 다른 종류의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것들을 뭔가 밀고 가고 극복하는 힘들은 네. 정말로 이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절차 아니면 뭐 눈에 보이는 명확한 실 이런 게 있어야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해 가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상황에서 무슨 힘이 있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을 극복해서 갑니까? 못 갈 것 같으면 그만 가야죠. 근데 유시민 작가의 말은 약간 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해석 좀 네. 해주세요. 백낙천 교수 추도하셨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봐야 한다고 했고 합쳐서 한꺼번에 가는 게 이해찬 기획에 가깝다. 그러니까 이해찬 전 총리도 그렇게 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나도 이해찬과 같은 생각이다. 이해찬 전 총리의 답은 빨리 합칠 수 있으면 합치고 합칠 수 없다면 공존해라. 그게 답이다. 이 말은 잠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이 말을? 그 말이 좀 약간 그러니까 저희가 하자는 건지 말자는 잘 모르겠지만 네네네. 약간 그 제가 이제 정치에서 그래도 배운 게 네네. 공격은 단순하게 하고 방어는 복잡하게 하는 거.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특히나 유시민 작가님 같은 분이 저 정도 복잡하게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일종의 약간 합당론이 수세에 올린 거를 그냥 오히려 약간 증명하시는 것 같은 느낌. 이게 막 일종의 실익이나 가치나 네네네. 논리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되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잖아요, 얘기가. 맞아.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이게 가오 떨어지는 얘기인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복잡하게 하실 필요가 있나 그냥 네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네. 진짜로 지방선거 끝나고 네. 일종의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 네네. 저희가 정책적인 다양성과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치의 이 품을 넓히는 어떤 방향성 속에서의 합당 논의 같은 것들이 있으면 네. 저런 이야기들이나 아니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는 결이 네. 지금이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지금처럼 뭐 말도 안 되는 미략이 있네 없네 뭐 무슨 당 대표가 그런 뭐 얘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네. 정말로 저희가 이제 다음 총선이나 그 다음 정권 재창출까지 우리가 정말로 큰 틀에서 우리는 민주당은 지금 스펙트럼도 넓고 네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대중정당으로서 거의 유일하게 지금 있는 정당에 가깝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의 어떤 그 가치나 정책이나 뭐 이런 것들의 그 이 품을 넓히는 차원에서의 합당 논의 네네. 아니면 다른 정당과의 연대 논의 이런 것들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이 세력들이나 사람들이 다시 등장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논의들이 네. 훨씬 더 의미 있게 이루어질 텐데. 그러니까 저 이야기가 네. 오늘은 저는 되게 이상한 이야기고 오늘은 좀 이상한 얘기. 아마 한 6, 7개월만 지나도 네. 꽤 의미 있는 이야기가 네, 될 될 수도 거다. 있다. 그래서 미루자라고 일부에서도 얘기하는 거고 저도 네네.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시기적으로 지금 적절해요. 다만 합당 논의는 열려 있고 할 수는 있다. 그건 뭐 나중에 네네네. 정말로 이게 정치적인 무슨 선거 이해득실이나 아니면 개인들의 이해득실이 아니고 네네. 정말로 우리가 진영 전체나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충분하게 이 뭔가 숙성된 상태로 이루어지면 저는 뭐 그 다음에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일부에서 또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국혁신당이 뭐 소위 본인들이 출발할 때 쇄병시전 역할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역할을 하면서 공존하면서 같이 가고 선거는 연대할 수도 있는 거고 합당이라는 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굳이 이렇게 합당을 밀어붙여서 이 짧은 시간에 하려고 하는 게 분란만 일으키니까 이체적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솔직히 지금까지 그랬죠. 네네. 대선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이 윤석열 일당들을 몰아내는 과정에서도 네네. 사실 그런 역할들에 대한 역할 분담이라는 게 분명히 있었던 거고 저희가 분명히 뭐 지금 시스템이 그렇게 큰 문제인가? 문제라면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할래도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의 네네. 지지율을 가지고 또 이 일종의 이 정치 의제나 어젠더 차원에서도 우리와는 조금 더 선명하게 가든 뭔가 우리 민주당이 사실은 요 정도 하고 싶은데 네네. 저희는 그래도 고려할 사항이 더 복잡하니까 그리고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못하는 이야기들을 좀 대신해주고 그 역할론이 정확하게 간다면 그런 어떤 이 다당 구조로서 어떻게 보면 훨씬 폭 넓게
이 극우를 몰아내고 이게 사실 우리가 지금 더 중요한 일은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극우를 확실하게 축소시키고 우리의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예, 그 안에서의 다양성으로 네. 민주주의를 건강하게 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는 더 중요한 일이니까 그렇죠. 그거를 조국 당이 답을 잘 못 찾고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유효성을 그냥 지금 포기해도 되냐. 뭐 이런 이야기는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저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조국혁신단이 조국 말고 다른 어떤 정책적인 네. 자산을 빨리 키웠었어요. 이게 꼭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게 이제 뭐 검찰개혁 과정에서야 뭐 본인들도 이제 어떤 역할들을 하고는 있지만 검찰개혁 이외에 어떤 그 다른 진보적인 어젠다들.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채택하지 않으면 없을 수 진짜 뭐 그걸 채택하지 않을 수 없게 네.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정의당의 노회찬 대표님이 네, 하셨던 네, 역할들이라든지 네. 그런 것들이 우리 지금 진보 진영에서도 분명히 필요한데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현주 의원이 그런 발언도 했어요. 충분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숙고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OX만 묻는다면 그것은 당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종의 인민주의, 그러니까 그 인민민주주의 방식이라고 얘기한 게 이런 네. 맥락에서 이런 우려도 있긴 하죠. 왜냐하면 OX, 그러니까 찬성이냐 반대냐 이걸 물을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합당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이뤄가야 되는데 찬성이야 반대야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찬성이라고 얘기하죠. 뭐 그죠. 합당 언젠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이냐 아니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논란이 좀 되고 있잖아요. 뭐 물론 뭐 나중에 조국 대표가 경고를 하긴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를 공동대표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나 DNA를 유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원내대표 발언도 있었고 조국 혁신당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당이라고 하는 걸 OX로 물을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함께 다 논의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 네. 그 황운하 의원이 얘기한 공동대표 관련된 네, 네, 네. 이야기들이 뭐 제가 뭐 안에 사정은 잘 모르지만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일 중요한 수 얘기죠. 있잖아요. 그럼요. 그 사람들 왜냐면 입장에서 중요하죠. 공동대표라는 게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라 당장 예전에 저희가 뭐 이제 일종의 공동비대위원장 네네. 하거나 할 때도 둘이 사인을 안 하면 안 되죠. 못 가요. 네, 아무것도 못 해요. 네, 공천장이 안 나가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방선거 때 안 돼.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이루어져요. 진짜로 음. 어마어마한 권력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이 도장을 받기 위해서 네. 우리 후보들한테 공천장을 제때 주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양보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을 뭐 이현주 최고든 우리 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네네. 안 하기도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를 들면 약속들을 미리 다 해야 되고 우리 예를 들면 뭐 이번 이 지방선거 때 뭐 국회의원 보궐이든 네네. 아니면 뭐 지방선거의 뭐 단체장이나 뭐 시국이든 이런 종류의 나눠먹기 같은 거 일절 없다. 그냥 민주당의 우리의 이제 원래대로 그냥 하는 거다. 네네. 뭐 공동대표 무슨 당명 헛소리 마라. 우리는 원래 외연이 큰 정당이고 네. 그 안에 그냥 일부가 와서 하는 거지 우리 안에 DNA라는 건 원래 다양한 곳이잖아요 저희 민주당. 맞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그럼 일일이 모든 항목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당원들한테 의사를 묻는다라고 하면 뭐 조금 이제 과정은 조금 다를 수 있고 사람들이 네. 느끼는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조국당이 하자고 할까요? 안 하죠. 저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정말 거의 당 해체하고 그냥 의원들만 오는 그런 느낌에 가까운데 뭐 아마 조경 씨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장철민 의원은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여론조사 꽃에서 네. 김민석 국무총리 여론조사 제외 요청을 거부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위험한 일이다. 여론조사는 선거든 당의 방향성이든 영향을 미친다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네네. 게 제가 뭐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부언을 했던 게 네네. 현실 정치에 영향을 엄청 미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저는 미치죠. 당연히 네, 맞아요. 뭐 선거하는 사람이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그 하나하나의 데이터, 그 데이터 뒤에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어떤 의미들을 저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하기 때문에 영향을 엄청 미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들이 민주적인 척이라도 해야 돼요. 공정한 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수단들 중에 여론조사가 이거는 그냥 대놓고 의도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거는 어떤 특정 인의 의도든 어떤 세력의 의도든 아니면 어떤 미디어의 의도든 네. 그냥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구나라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완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저는 사실 언론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언론이 다 진영 언론들도 있고 당연히 입장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알죠. 다 네, 알아도 네, 네. 그 언론들의 생태가 가지고 있는 저널리즘 자체의 원칙들이 유지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죠. 그러니까 전 여론조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수단들이 너무 대놓고 정치적인 의도 같은 것들을 이 뭔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순간 네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민주적인 수단을 좀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가 뭐 여론조사 꽃에서 하는 어떤 네. 여론조사라는 게 우리 진보 진영 전체의 어떤 그 전략적인 방향성들의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는 만큼 저희 안에서라도 조금 더 일종의 민주적 외피를 가져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게 무너지는 게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의 그 지적, 그러니까 이 비판과 연계해서 이제 세간에서 얘기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여론조사에 자꾸 김민석 전 총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만들고 나중에 대표 선거에는 못 나오게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음모론에 가까운데 그렇습니까? 이거 약간 관심법인데 네네네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김민석 총리 쪽에서 계속 빼달라고 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는 의사가 없고 의사 없죠. 의사가 없고 네. 두 번째로는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의사가 네. 없는 걸 계속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잘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습니다. 없죠. 그런 가능성이 왜냐면 맞아요. 합리적인 지지자들이 아니 김민석 총리님 하지도 않는다는데 그렇지. 여론조사 오면 네. 일단 우리 김민석 총리님 빼고 네네. 다른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후보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넣긴 넣되 김민석 총리가 잘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렇죠. 본인이 네, 가지고 네. 있는 역량이나 우리 당에서의 역할, 우리 이재명 정부 전체에서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평가가 돼서 지지율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네. 훨씬 더 저평가된 그치. 상태에서 맞아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죠. 여론조사 결과도 예. 오염되고 김민석 총리도 사실은 굉장히 그러니까 보이는 거에 잘못된 평가를 받게 되는데 근데 이게 정치 고관여층들이 그런 걸 다 이해하지만 일반 국민들 그냥 딱 보여지면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또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보수 언론들이 야 이거 네네. 몇 퍼센트 되지도 않는 뭐 그런 꿈꿔라면서 이제 맞아요. 진짜 악의적인 악용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김민석 총리 입장에서도 네. 당연히 빼달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그렇게 사실 우리의 중요한 자산인 김민석 총리가 뭔가 그런 악용 가능성에 이렇게 확 내몰려지는 게 저희 입장에서도 우리 당 입장에서도 전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총리실에서 많이 부탁을 하셨다고 네네. 하는데 저는 당에서도 이건 빼달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당의 중요한 자산들이기 자산이죠. 때문에 맞아요. 다 지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는 오히려 빼달라고 한 맥락은 충분히 이해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총리실에서 여러 번 이렇게 요청해도 안 되면 저는 다른 뭐 저희 같은 사람들도 요청 네. 같이 좀 해야 된다. 그렇죠. 네. 그럼 일반적으로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빼달라 하면 빼주지 않나요? 일반적으로 따지면 넣어달라고 해도 안 넣어주죠. 근데 여기는 왜 빼가면 너무 당연히 빼는. 여기 왜 자꾸 집어넣어? 아니 빼달라 하는데 끝까지 집어넣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이건 이해는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억측들이 생기는 거예요.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면 네네. 당연히 상식이 통용되는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온갖 음모론과 억측과 관시법들이 열리는 거잖아요. 네. 이해는 안 됩니다. 뭐 안 나오겠다는데 왜 자꾸 집어넣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연계돼서 1인 1표제 네. 이것도 좀 논란인데 지난번에 중앙위에서 이제 안 됐잖아요. 부결이 됐는데 다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내일 네. 2일, 3일 1인 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 투표를 진행을 하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밀어붙일까? 아니 왜? 아니 잘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맥락이 갑툭하지? 아니 왜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PD님의 야유가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원래 PD는 저래요. 제가 말하면 늘 저래요. 갑자기 이렇게 점핑하겠네. 그러니까 1인 1표제를 하는 건 좋은데,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게 이제 이걸 물어본 이유가 네, 합당 문제와도 연관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이래가지고 혹시나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2인 1표제마저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저희가 원래 이제 1인 1표제가 부결됐었던 네, 맥락은 네. 중앙위원회에서 정족수가 미달된 거예요. 네, 네, 그 네. 정족수가 미달되어 있던 맥락은 제가 보기에는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데 때문에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는 지역은 당연히 네. 우리 당이 뭐 아예 좋은 지역이거나 네, 네, 네. 아니면 그래도 싸워볼 만한 지역이니까 그렇죠. 현역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데들은 뭐 당연히 1표제 가고 우리 당원들의 네네. 힘으로 더 음. 우리 확장시켜 나가고 하는데 원래 사실 대의원제는 완전 험지. 경상도 맞아. 뭐 그렇죠, 약간 이런 그렇죠. 데에서 우리가 전국 정당화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도 같은 게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1표제 가는 대의에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동의하죠. 우리 영남 지역이나 험지에서 그렇죠. 그렇죠. 뭔가 강원도 좀 더, 지역이나 이런 데. 뭔가 우리가 더 지원을 많이 해주는 어떤 방안을 만들든 우리가 진짜로 전국 정당화를 하기 위한 것들을 조금 보완적으로 하면 네네. 충분히 간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렇게 잘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그 앞뒤로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인 1표제 문제는 정말로 이 영남 지역 당원들을 훨씬 더 좀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무언가가 같이 이루어지고 이제 원외위원장들과 우리 당 지도부가 충분히 소통하고 하면 저는 무조건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봤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황을 합당 하면서 문제하고 같이 완전히 엮이면서 꼬여져 버린 거죠. 정말로 이게 뭐지? 1인 1표제 우리가 당원주권 정당을 정말 제대로 만든다는 거. 네, 그게 단순하게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세계 정당사적인 의미가 있는 일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뭐 우리 지금 당원 수나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나 우리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나 이게 정말 민주주의 어떤 정치 선진국을 봐도 세계 정당사에 이런 정당이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하는 정말로 그냥 1인 1표가 아니라 정말로 당원 주권 차원에서의 이 정당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우리가 이 문을 연다라는 네네. 의미로서 이게 가져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다 꼬여버린 거죠. 지금 현재 저는 1인 1표제가 네. 그냥 단순하게 우리 대의원 우리 불공정하니까 없어요. 이렇게 가면 너무 그거는 축소된 의미다라고 생각하고 네네. 정말 세계 정당사의 다음 민주주의 네. 정말 이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우리 국민들이 훨씬 더 여러 경로로서 이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네. 우리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형태에서의 1인 1표라든지 그 안에서의 정당 시스템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우리가 정말 민주당에 내가 1인이라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다. 우리가 정말로 민주주의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그냥 단순하게 국힘이나 보수정당이랑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당이 아니고 네네. 정말로 세계사적인 의미의 우리가 민주주의 전체, 정치 자체를 지금 지구 전체 정치가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이 안에서 새로운 답을 대한민국의 민주당이 찾고 있어.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정당이야. 나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인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 이렇게 가져야 정말로 그렇죠. 우리가 큰 승리로 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죠. 진짜 안타까워요. 1인 1표라는 게 당원주권 민주주의라는 게 그렇게 소중한 일인데 이거 이렇게 어려워져도 돼. 그래서 저는 합당을 빨리 정리하고 네. 정말로 이 1인 1표제나 우리 당원주권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자부심을 느끼는 방식으로 당무에 관련된 일들도 조금 집중해 준다면 저는 훨씬 더 나은 상황들이 올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중앙위 지난번에 참여율 저조로 부결이 됐으면 저조로 부결됐고 그리고 일각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제 험지라고 소위 얘기하는 대표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당원들이 적은 지역은 네. 그 부분을 좀 보완해서 해도 될 텐데 다시 그냥 추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거칠어요. 네네. 너무 거칩니다. 네네.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이야기들 충분히 이야기 듣고 쓰기하고 그리고 또 해도 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난번에 부결가 이게 이제 투표를 안 하셨을 가능성이 높은 네네, 지역위원장이들은 중앙위원들한테 네, 네. 말씀만 하셔라. 그렇지. 이게 뭐. 당원주권이라는 게 여러분들의 말씀을 당의 시스템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말씀하셔라.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다 그 안에서 더 나을게 그렇게 가겠다라고 그 과정이 저는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이 지도부에서 정말 몇 번의 의사표만 하시고 장만 만들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잖아요. 그렇지. 거기에서 요구도 하시고 우리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수도권에 있는 의원들, 그러니까 수도권에 정치하시는 분들, 네. 우리 저희 민주당의 우호 지역인 지방에서 정치하시는 분들, 저처럼 일종의 접경 지역에서 네. 정치를 네. 선출직들, 아예 험지에서 계시는 분들이
다 각각의 일종의 맥락들과 요구사항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실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부딪히는 국민들과 유권자 지형이 다를 수밖에 맞아요. 없고 그거를 도와줄 수 있는 당의 시스템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우리 당 우호 지역인 곳들은 어떻게든 그냥 우리 이재명 정부나 우리 당의 일종의 업적들 빨리빨리 전달하고 그렇죠. 이제 그런 속도전이 더 중요할 수도 맞아요. 있는데 반해서 정말로 어려운 지역은 이들이 버틸 수 있는 자부심과 힘을 주는 게 더 중요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단기전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이들한테 당연하죠. 정말로 오랜 기간 고생해 오셨고 그랬어. 정말로 오랜 기간 헌신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당해서 충분하게 인정하고 정말로 이 뭔가 존경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류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맞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요구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당원주권 민주주의로 진화되어 간다라고 갈 수만 있으면 얼마나 뭐 멋있습니까? 작가가 저 지령을 내리거든요. 네. 얄궂은 질문을 하라고 저한테 뭐라고 그러구나. 근데 그래서 장철묘는 얄궂은 찬성이야 반대요 이렇게 물어보래. 아니 이게 자 맥락을 들어봐. 찬성한다잖아. 그러나 보완이 그러니까. 필요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다 이해가 되는데 뭘 이걸 그 물어봐. 저희 같이 피디한테 우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우 진짜 하여간 왜 그러는 거야. 우 반사. 똑바로 하세요. 자 이재명 대통령 아니 짧게 이거 물어보고 이제 네. 행정통합 얘기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계속 이제 특히 집값 문제 가지고 네. 논쟁이 좀 있습니다. 뭐 국민의힘이 그 반박했더니 거기에 바로 또 글을 올리시고 언론에서 보도한 내용 가지고 또 글을 올리시기도 하고 이런 이 SNS 정치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원래 SNS 정치에 엄청 능하시기 때문에 제가 맨날 배우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라 네네. SNS 정치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서 이재명 대통령보다 잘하신 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감히 평가할 입장이 전혀 되지 않고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네네.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유효하게 작동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그럴 수 그러니까 있죠. 제가 충분히. 우리가 부동산을 잡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안 해본 일이 없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가장 중요한 일.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집값이 폭등하고 국민들이 거기에서 일종의 위화감을 느껴서만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대한민국의 돈의 흐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을 정말로 우리 국민 경제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 부동산 정책이 중요한 건데 네네.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제일 잘못한 일이 부동산 정책이잖아요. 이건 뭐 저희 민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대선에도 저희가 영향을 반성 미쳤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근데 저는 그때 또 가장 큰 불만이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이 절대로 추격형 정책이 되면 안 된다. 시장이 이렇게 가니까 조금 일종의 약간 가서 반창고 하나 붙이고 조금 하니까 붕대 한 번 감고 뭐 좀 문제 생기니까 가가지고 빨간 약 한 번 말고 아, 네. 이렇게 하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칙을 정해주고 그 원칙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게 가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이게 뭐 예전부터 항상 보수 언론들이 저희를 흔드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시장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그런데 부동산은 정말로 저희가 단 한 번도 정확하게 원칙을 정해놓고 그거를 밀고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님이 부동산에서 뭐 고스피 5천 만드는 거다 효율 유지하고 얘기하신 게 저는 그 의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의지를 정확하게 가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원칙을 정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도 이미 정한 거 절대로 그렇죠. 바꾸지 않겠다는 네, 얘기를 맞아요. 하시는 거고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우리가 부동산 대책을 낼 거고 그 대책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이것들을 유지해 나갈 거다. 물론 그 안에서 우리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풍선 효과도 생기고 부작용도 생기고 하지만 정책이 흔들리는 것만큼 큰 부작용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체감했고 그게 우리가 정권까지 뺏긴 네. 일이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랬었죠. SNS를 통해서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리고 그게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정책 운영의 방향성,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어떤 입법이나 제도의 운영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주시고 계시고 네. 그래야 시장에도 그게 시그널이 정확하게 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당이 빨리 캐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또 그 의지를 정확하게 같이 부합하게 밀어가야 돼요. 양도세 중과 뭐 등등 우리 지금 뭐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하는 부동산 대책 그리고 앞으로 나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진짜 한 걸음도 뒤로 밀리지 않고 명확하게 실현할 거다. 예, 지금 시장에서 뭐 늘 정부는 이랬으니까 그렇죠. 늘 지나면 괜찮겠지 뭐. 늘 이런 생각. 선출직들은 뭐 왜 이렇게 이 방송 나와서 하는 얘기 다르고 니들 결국 선거 앞에 되면 이럴 거잖아. 이런 정말 꿈도 꾸지 말라는 것을 우리 당에서도 명확하게 해줘야 저는 이제 그 다음에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그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해나갈 부분들에 대한 실효성도 명확해지고 그래 진짜 잡힌다. 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작가가 지령을 내렸는데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 의지 그리고 잠이 안 온다는데 민주당 일 안 하니 이거는 그냥 물어보라는 거야. 따옴표를 따왔으면 누가 얘기했는데 이거를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작가님. 아 정말 이거 물어봐 달라는데 뭘 얘기해? 우리 당이 일 안 하냐고요? 일 안 하냐? 그러니까 장철문 의원한테 야단을 쳐달라는 거야. 대통령은 부동산 개혁 의지도 있고 잠이 안 온다는데 민주당 일 안 해요? 저도 어떻게 할 거예요? 제 자신에게 이건 진짜 이게 네네. 정부든 당이든 우리 국토부에서 어떻게 일을 안 하고 있겠어요? 당연히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고 있을 텐데 네. 더 중요한 건 이런 네. 타이밍에 우리가 일종의 이제 국정 주도권 전략에서 우리가 실제로 국정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의제를 끌고 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밑에서는 당연히 일을 할 거예요. 우리 뭐 국토위에 있는 분들 또 유능한 분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연히 하실 거예요. 근데 맞아요. 지도부가 빨리 의제를 띄워야 된다. 의제를. 그거 안 한다고 뭐라고 하시는 거면 저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해야 없다.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당에서 지도부에서도 이거에 맞춰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원래 있는 당의 국토위든 아니면 네네. 당의 무슨 TF든 특위든 아니면 지도부의 메시지든 진짜 다 밀고 가줘야 됩니다.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네. 예를 들면 뭐 저희가 여러 의제 같은 거 해서 네. 우리가 고위당정 같은 것들의 의제화도 하고 뭐 예를 들면 이제 국토위 더 높게는 우리 지도부 전체 이제 뭐 총리 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제 잡아가면서 이게 그렇게 막 해줘야 이게 정확하게 시장의 시그널이 그렇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일 왜 하냐 안 하고 있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저도 진짜 할 말이 없고 생각합니다. 이게 진짜 그런 거 하라고 네, 당의 네, 네. 정책 단위가 있는 맞아요. 거고 그런 거 그렇죠. 하라고 우리 이 지도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저도 옛날에 스텝일 때 그런 거 하던 사람이었고 근데 지금 보면 네. 합당 1인 1표 여기에 다 묻혀가지고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또 나섰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서 정책을 내니까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와 여당 의원들 5월 9일까지 집하실 건가요? 이거 진짜 내가 너무 이준석 의원은요. 제가 주가도 그랬잖아요. 5천 그러니까. 대통령 얘기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된다.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나 좀 하세요. 자기나. 그럼 국민의 의원은 팔 건가 안 팔 건가 이게 얘기할 게 아니고 물론 5월 9일까지 만약에 그 투치나 뭐 여러 채 갖고 계시면 팔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책으로 어떻게 갈 것이며 아니면 뭐 야당 입장에서 그럼 대통령이 내놓은 정책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시장에서 반응을 할지 안 할지 이걸 봐야지. 너 집 팔 거야? 이게 지금 뭐 얘들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또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공격을 해대요. 근데 이런 공격이 돼요 이게 안 되죠. 이게 무슨 아니 공격 안 되죠. 이게 뭘 좀 말이 아니, 되고 하면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되든 말든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선거 뭔가 표 의식 안 하고 여론 의식 안 하고 밀어붙이면 못할 거 없다. 그 말은 그거와 관계없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저는 어떻게 정치인들이 대통령님도 국민 여론을 의식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국민 경제와 우리 이재명 정부가 진짜 승리로 가는 길이라고 맞아요. 믿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거에 동의하고 그러니까 눈앞에 있는 뭐 진짜 이런 얘기들 네네. 이준석 여러 의원 식의 같은 이야기들 네. 뭐 사실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야 또 되는 일들은 신경 안 쓰겠다는 그런 거고 그냥 당장 이제 눈앞에 약간 이제 아주 초단기적인 어려움들로 우리의 정책 방향이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정확하게 근데 뭐 그게 대통령으로서는 너무 당연한 그렇죠. 거잖아요. 특히나 또 이재명 대통령님의 스타일이고. 아니 그리고 알죠?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면 자기들도 팔면서 공격하라 그랬어요. 아니 그러니까 공격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집 몇 채 갖고 있으면서 안 팔 거요? 대통령이 얘기했잖아. 당신 여당이잖아.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공격을 하려면 자기도 청렴해야죠. 안 그러면 손가락질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준석 의원은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야당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집 많은 사람 많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많고.
참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이런 프레임 공격하는 거 진짜 천박합니다 진짜 솔직히. 근데 뭐 예전에 네. 비해서는 저희가 저런 공격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단단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냥 신경 안 쓰면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대전 충남 통합 논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철민 의원이 관심이 많으신 분야니까 아유, 요거 얘기하기 전에 근데 먼저 원래 이렇게 길게 하십니까? 1시간 아 모르셨군요. 우리 작가가 얘기를 안 하고 아니 불렀군요. 내가 얼핏 듣긴 했는데 요즘 트렌드 안 맞지 않나? 안 맞죠? 요즘에 우리는 뭔 얘기를 한 시간씩 트렌드에 반대로 갑니다. 미리 준비 안 하죠? 오래 하죠? 홍보 안 하죠? 우리는 트렌드에 반대로 갑니다. 방금 안 해요. 전까지 홍보 열심히 그렇죠. 혼자 홍보 열심히 하고 아니 있었다고. PD가 안 해요. 저는 가서 하는데 PD는 홍보를 안 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몰라 국대 토크를. 어쨌든 아 근데 어제 이제 이것도 좀 많이 알려졌는데 이광재 전 의원께서 전 지사죠. 강원도지사 출마를 접겠다. 네. 그리고 우상호 전 정무수석을 돕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단 발표는? 뭐 되게 요즘에 예. 정말 우리 지금 국대 토크가 트렌드에 안 맞는 것처럼 네, 네, 네. 요즘 트렌드는 아니시긴 아 하거든요. 그건 요즘 트렌드는 아니다. 요즘은 네네네. 뭐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죠. 그래야 된다. 1등 후보가 드랍하는 게 세상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여론조사 지금 몇 개 나온 거 보면 1등으로 나왔으니까. 세상에 1등 네네네. 후보가 안 한다는 게 트렌드는 아니지만 확실히 이광재 선배는 네. 아직 꿈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이다. 그런 분이다. 이게 개인에 대한 꿈일 수도 있고 네네네. 좀 넓게 우리 당이나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꿈일 수도 있는데 원래 개인적으로 좀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고 항상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정말로 본인이 눈앞에 있는 1등 모니까 가서 먹을 거야. 약간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다른 뭔가 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꿈들 그리고 우리 당의 동지들과의 관계 네네. 우리 당 전체가 정말 함께 정말 뭉쳐서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그런 것들을 역시 이광재 선배는 그런 분이야. 라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은데 약간 깜짝 놀랐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대단하다기도 하고 정말 다음에 뵈면 네. 존경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전 충남 통합을 이제 예상하고서 나오신 후보들은 그런 분들 중에는 사퇴 이런 이유로 사퇴하는 부분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거론되시는 분들 중에는? 또 저희가 그만큼 사이즈가 돼가지고 그것도 그래도 뭔가 조금 급도 되고 뭔가 이게 저렇게 멋진 명분과 이게 우리 후배들이 멋있어 그리고 할 만한 상황이 될 때나 이게 되는 거지. 저희는 해봐야 그냥 저 쫄려갖고만 아무튼 약간 아니 근데 또 작가가 지령을 어떻게 그대로 읽어 제가 한 거 아니에요? 작가가 보는 겁니다. 장철민은 요즘 트렌드로 PD님 아니고 작가님. 작가. 네. 요즘 트렌드로 갑자기 등장하신 작가 안 계셨었는데. 나중에 왔어요. 네. 장철민은 요즘 트렌드로 강훈식과 한판 승부한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해야죠. 하게 되면 해야 된다. 물론 뭐 그건 강훈식 무조건 실장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죠 네. 아직은. 그러나 이제 그런 경우가 된다면 근데 그거는 오히려 네. 예를 들면 제가 끝까지 안 가는 게 진짜 쫄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 왜냐하면 포기하면 우리 네네. 국민들 입장에서 이 네. 유권자들 입장에서 정치가 바뀌었구나. 우리 지역이 바뀌어가는구나. 네네. 우리가 정말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는 뭐 일행지향적이고 다시가 아니라 진짜 야 이놈의 정치 진짜 특히나 지역 정치는 이게 시대와 이 뭔가 나라의 발목 잡는 그런 거지라고 네네. 많이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뭐 강훈식 실장이나 뭐 저같이 이제 젊은 이 도전자들이 정말 미래지향적인 정책 비전과 지역에 대한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생산적으로 그걸 모아가는 네. 방식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면 뭐 재선거야 당연히 되게 어려워지죠. 맞아요. 어려워지지만 그거는 그렇죠. 국민들이 저는 그 순간에 딱 깨달으실 거라고 봐요. 정체가 바뀌었다.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다. 근데 그렇게 바뀌어야 네. 저 정치 짧게 할 사람 아니죠. 그렇죠. 맞아요. 저 이제 길게 하죠. 44이에요. 아직 창창하죠. 근데 그렇게 정치가 바뀌고 정치에 신뢰와 희망이 생기고 우리 지역에 새로운 어떤 그 모멘텀이 만들어져야 저도 거기서 더 클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지역과 정치와 제가 함께 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훌륭한 기회가 생기는데 당연히 나왔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네. 정말로 그렇게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을 만들어 보고 싶죠. 그래서
판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죠. 옛날 방식으로 정치하고 옛날 방식으로 일하던 선배들은 다 조금 좀 약간 빠지고 네네. 네. 좀 새로운 어떤 이 에너지와 흐름들이 눈앞에 등장했음을 선언하고 싶은 느낌 그런 어떤 의욕이 있어서 저는 네. 강 실장이 진짜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나왔으면 좋겠다. 네. 물론 뭐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물론 나와도 제가 나오라고 네. 해야 나오는 건 아, 그건 아니니까. 속으로 안 나오길 바라는 건 아니죠. 아니 속으로. 속으로도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니까 왜 이렇게 아, 그래요? 끊임없이 이야기하다 보면 그게 또 제 믿음이 되고 있어. 알겠습니다. 40대 50대가 경쟁을 하는 게 좋죠. 우리 60대 이상 선배님들 충분하고 훌륭하신 네. 분들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관리형 지도력이 아니라 네네. 새로운 세상을 열 리더십을 요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런 거잖아요. 자, 근데 그 대전 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 최근 주민투표 제한이 불거져서 이거에 대해 정치적 네. 의도의 회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셨어요? 아니 주민투표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이 넘게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안 하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들이 원래 먼저 하자고 했었던 거. 야당에서.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원과 네네. 시간과 그리고 지금 되게 복잡해진 게 주민투표라는 게 원래 저도 몰랐었어요. 저 지방선거 같이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지방선거 60일 전에 해야 돼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주민투표법상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 주민투표 의제가 정치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애초에 그렇게 우리가 법안을 아. 만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네네. 주민투표를 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가지고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60일 안에는 못 하고요. 그리고 주민투표 발의를 하고 23일 이후 수요일인가 뭔가 법에 또 정해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시간이 물리적인 시간이 거의 없다시피. 안 되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주민투표가 주민들의 가장 직접적인 의사를 묻는 일이고 네. 저희가 차근히 준비해서 주민투표를 하고 주민 의사를 듣고 난 이후에 저희가 정치권에서 또 받아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간도 이제 안 남았고 네네. 방법도 거의 없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주민투표 등등 시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계속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있는 중에 지들이 이거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도 했어야지. 우리가 뭐 내란 세력과 싸우든 말든. 네.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 사실 약간 그게 너무 얄팍하다. 이거는 정말로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제안해놓고 진짜로 이게 큰 어떤 정치적인 계기, 대한민국 역사적인 지역사적인 계기가 될 것 같으니까 오히려 약간 막 회방 놓고 막 약간 방해 보려고 하고 아유 진짜 이렇게 얄팍한 정치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근데 국민의힘은 왜 그전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다가 민주당이 하겠다고 그러니까 왜 회방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할 의사가 없었던 거 아닌가? 말만 하고. 네, 그러니까 실제로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그렇고 네네.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의사를 들어보면 네네. 진짜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무 당황한 거지. 설마 할까 이러면서. 이게 되는 거였어 이게 될 일이었어? 왜냐하면 네네. 다들 이제 그게 정말로 중앙이 가지고 있는 큰 권한과 돈을 정말로 내려줄까를 믿지 못했던.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전 윤석열이나 네네. 보수 정부는 안 하지. 절대 안 할 안 하죠. 일이거든요. 어디 수십조를 내가 쓰기도 우리가 그렇죠. 쓰기에도 이 모자란데 그러니까. 맨날 뭐 세수 부족하고 막 이러는데 뭐 어떻게 지방에다가 그걸 내려줘.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에는 아예 꿈도 못 꿀 일이니까 결국은 사실은 이게 정치적으로는 제안해도 불경에서도 그랬고 대우경북도 그랬고 큰 돈 내려주기 네네. 전에 큰 권한 내려오기 전에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맞아요. 게 있어야 이제 다른 주제들이 정리돼 가는데 맞아요. 보통 그래서 안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기네들이 제안해도 오히려 대전 충남은 대우경북이나 부울경이나 이런 데보다 더 어렵다고 솔직히 생각하고 했던 일이죠. 그랬구나. 사실은 더 어렵고 실제로. 그런 큰 인센티브나 네네. 재정분권 권한 이양이 없으면 대전 충남만 해도 솔직히 뭔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실된 도시들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잠재력이 꽤 있는 도시고 나름 그 안에서 무언가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도시들이라 이게 뭔가 큰 어떤 방향성들이 잡히지 않고 그냥 통합한다? 껍데기만 합친다? 대전 충남이 껍데기만 합친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내심으로는 확실히 그랬던 게 이제 네, 막 네. 급해지니까 막 표출되는 게 아닌가. 근데 대통령이 명확하게 확실하게 얘기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의지를 보여주신 지원하겠다. 거죠. 꼭 총리도 나와서 구체적인 숫자까지 얘기하면 지원하겠다 얘기했고. 제가 사실 지난번에 이제 출마하고 그 이후에 우리 네, 지역사회에 네. 나는 한 5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지원책이
근데 처음에 그렇게 어려우면 한 2조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했는데 바로 얘기하고 반성했습니다. 아, 바로 그냥 제가 우리 정부에서 대통령님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네네, 우리 네네. 형 가지고 있는 네.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서 그러니까. 반성의 말씀을 아직 사과하시면 그러니까 대통령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저는 왜냐면 야, 이 5조라는 건 진짜 엄청 큰 금액이거든요. 그럼요. 지금 엄청나죠. 전축남 합쳐서 20조 네, 수준인데 네, 예산이 네, 네. 20조 안에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건 정말 얼마? 없죠. 네. 진짜 얼마네. 뭐 인건비 다 이게 다 일종의 법정 의무적인 네, 복지 맞아, 맞아. 지출, 그 경상 있죠. 경비, 맞아, 뭐 맞아. 중앙 정부에서 하는 사업들의 매칭 사업 그런 게 그래가지고 많죠. 20조라고 해도 실제로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거 정말 제가 뭐 잘 계산까지는 안 해봤는데 아마 몇 천억 수준일 거예요. 대충 합쳐도. 근데 5조면 수십 배 늘어나는 거.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게. 그리고 저는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양이라 사실 우리 당하고 정부하고 협의할 때 네네. 저희가 사실은 뭐 정부가 5조가 뭐예요? 진짜 한 2조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죽이네 살리네 막 니들 지금 우리 당과 네.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지금 네. 이 공무원들 막 솔직히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랬군요. 그래도 5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가지고 네, 있었는데 네, 네. 그냥 사실은 정리해 주시니까 반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민주당과 정부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행정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구상을 하고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도 국회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죠. 네, 지난 금요일에 네, 제출했습니다. 그럼 절차를 어떻게 밟게 됩니까? 일단은 네. 행안위에서 논의를 네, 해야 되기 행안위에서 때문에 논의하고. 이 재정법이고 저희 충남 대전, 대전 충남 통합법안 그리고 네. 광주 전남, 전남 맞아요. 통합법안이 두 군데. 이제 같이 발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발의가 됐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게 같이 논의가 돼야 되고 아마도 이제 재정법이라 정상적인 절차대로 하면 공청회 같은 것들도 해야 되고 네. 또 이게 저희 충남 대전 특별법안이 한 300조 정도 되거든요. 아, 그래요? 법안 그 조항 자체가 조항이. 부칙도 아. 사실 많고 그래서 이게 보안 논의 그러니까 그 물리적인 시간만으로도 시간이 꽤 걸리기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네. 행안위에서 아마 명절 전까지 정말 아마 다른 거 거의 못할 것 같아요. 이것만 집중해서 거의 집중해서 네. 광주 전남 전남 광주 통합법 우리 충남 대전 대전 충남 통합법 요 두 가지에 대한 네. 거의 모든 자원을 다 투입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는 네. 명절 전까지 어떻게든 답을 내는 건데 지금 명절이 너무 얼마 얼마 남았어요. 남았어. 네. 어떻게든 이 2월 안에는 네, 좀 네. 정리를 해줄 수 있게끔 지금 하는 게 지금 행안위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이고 저희는 네. 어쨌든 이게 당론으로 맞아요. 발의한 거고 네, 또 그렇죠. 그만큼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요구도 네. 했고 정부가 저는 제가 국회의원 하기 전에도 뭐 원내대표 정책실장하고 많이 했었거든요. 네네네. 정부가 이렇게까지 포용적으로 이 아무리 여당이라도 여당의 이야기를 정말 다 반영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네네. 거의 다 지금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하는 과정 사이에서도 국민들이나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사항들 네네. 저희 당에서 조금 더 여긴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고 하는 사항들 더 많이 또 연구하고 발굴해서 더 이제 이 법안 통과시키기 전에 반영하고 그런 것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통합에 대한 지역 민심은 좀 어때요? 돌아다니다 보면. 민심이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복잡합니다. 아, 복잡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 좀 복잡합니다. 다 환영하는 건 아니군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대체로 네. 이 충남 광주 이 충남 대전 대전 네, 충남이 통합해야 되냐? 네. 통합하면 찬성 여론이 높아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강론으로 들어갔을 때는 네네. 좀 여러 고민들이 생기시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예를 들면 대전이나 천안, 아산 쪽의 인구 밀집 지역의 시민들은 네. 오히려 우리 지금 되게 잘 성장하고 있는데 네. 이 충남의 어려운 지역들, 우리 충남 내륙 지역이라든지 진짜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어든 지역에 일종의 약간 n분의 1 하게 되면 나눠주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오히려 뺏기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 그런 우려가 있군요. 그런 이제 어설픈 이 뭔가 약간 이제 불확실한 걱정들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저도 그것도 이해도 됩니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통합 과정에서 네네. 이제 저희 같은 국회의원들이나 당의 역할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20조 그냥 뭐 얼마큼 주고 그 돈이면 해야지 이렇게 단순한 거에서 빨리 더 구체적인 비전을 말씀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수도권 일극 체계를 이제 네네. 극복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첫 번째로 얘기되는 게 교통망을 어떤 식으로 바꿔갈 것인가. 다
서울 중심으로 모든 철도, 뭐 고속도로, 모든 맞아요. 시스템, 모든 GTX니 뭐니 다 서울 중심으로 되는데 네네. 우리가 충청 전체에서 광역교통망 이런 식으로 되면 우리가 20조 중에 여기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산업정책 지금 완전히 중앙에 종속되어 맞아요. 있는데 그런 상황 우리가 있죠. 지역산업정책에서 이 정도의 이 돈과 이 정도의 규모를 우리 과학기술 R&D나 이런 거에 연결돼서 어떤 방식으로 더 미래지향적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면 네. 아 이게 그냥 나눠서 막 더 어려운 지역에 몰려가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이게 진짜로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틀을 설계하는 일이구나. 이게 납득이 되시면 저는 지금은 여러 그 불확실성 때문에 가지고 계신 우려들도 네네.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치환될 거다. 그래서 이게 통합이라는 게 단순하게 통합돼서 나눠주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지역과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일이구나라는 것들을 납득하시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뭐 저희 국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이지만 그렇죠. 우리 시민들은 그렇게 새로운 어떤 비전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그게 저희 정치인들의 역할이고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돼가지고 네. 말씀을 금방 지나갔어요. 1시간 거의 다 되었어요. 근데 금방 지나간 것 같지 않습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갔는데 네. 목이 아프네요. 너무 수다 떨한다.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네, 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대전 충남 물론 이제 뭐 예비 후 이제 출마를 이미 말씀하셨고 그랬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이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으로서는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 장철민이 그리는 미래 충남 대전 통합 도시 네. 어떤 모습입니까? 실제로 네네. 저희가 5극 3특이라고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야기하시고 하지만 네. 제가 그리는 거는 네. 저는 사실은 더 멀리 보긴 합니다. 더 크게 보는 게 저는 서울이랑 경쟁해서 서울 비슷한 도시가 된다고 1극 체제가 해소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은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솔직히. 어마어마한 경쟁력과 돈과 시스템과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것보다 더 나은 어떤 이 잠재력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류 서울은 죽어도 성공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류 서울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었던 역사 발전을 했던 도시들 그런 도시의 맥락을 우리 대전 충청이 만들어야 된다.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산업혁명기의 맨체스터 주변이고 네네. 아니면 뭐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 북부 도시들이든 자본주의 태동기 암스테르담이든 뭐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선전 연중 난리 엄청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뭐 보스턴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어떤 모델을 탄생시키지 못하고 일극 체제는 해소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낡은 서울을 따라가는 도시가 네. 아니라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의 강한 충청을 만들어냈을 때 지금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이 1극의 타파라는 것도 가능하고 그게 우리의 지역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을 열 거다. 네. 그래서 그 길을 여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어떤 정치와 새로운 대한민국 미래를 그리는 모든 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하시고 함께 서로 응원해 나가는 그런 어떤 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통합도 네. 선거도 대한민국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자꾸 작가가 뭘 자꾸 물어보면 끝났어요 이제 1분 드릴게 1분 장철민 1분 드릴게 네. 1분은 끝나셔야 돼요 길게 하지 말고 근데 타이머가 없어서 일본이 장동혁 네. 대표하고 같은 상임위 하세요? 아니요? 지금 맞다. 사실 선생님이 산업통상자원 안 와요. 가지고 제가 까먹고 있었다. 네. 같은 상임위 맞아요. 근데 안 와서 그렇지. 잘 안 와서 그렇지. 네, 맞아요. 맞습니다. 명패가 네, 장동혁 이렇게 있잖아요. 장동 대표 관계는 장동 대표 명패가 상임위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동혁의 한동훈 네. 이제 전 대표를 이렇게 했잖아요. 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하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토크 콘서트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사람의 행보는? 이걸 뭘 1분에 얘기하냐? 1분 해야 돼. 짧게 가고 하세요 이제. 그만해. 이제 뭐 하나만 한 것들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뭐 단식하는 것도 네네네. 뭐 자기 이제 막 자기 위태로우니까 이렇게 한 거고. 네네. 한동훈 대표도 안에서 잘 싸우지도 못하고 밖에서 뭘 술을 내지도 못하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뭐 토크 콘서트 자기 추종자들 모아서 하는 진짜 이제 그렇게 정치하니까 계속 저렇게 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지를 때는 세계 도전, 네. 뭔가 확실한 어떤 선명한 가치와 방향성,
그런 것들은 보수정당은 다 지금 다 어디에 팔아먹고 없잖아요. 그냥 지살길 찾는 짓들을 뭐 장동혁 대표나 한동훈 전 대표나 막 아니, 하는 거죠 뭐. 저는 좀 한동훈 대표 토크 콘서트 하면 보통 정치인들이 하면 네. 돈 받고는 안 하잖아요. 토크 콘서트를 돈 받고 해보신 적 있어요? 정치인이 되고 나서? 상상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보면요. 좌석 등급이 R석이 있는 R석은 79,000원, S석은 69,000원, A석은 4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은 아이돌 팬미팅의 아이돌이라고 본인이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은 정치인이 아니고. 네, 아이돌 팬미팅이 약간 이제 돈 받고 이제 좌석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나는 사진 좀 그러니까 나는 아이돌이야, 나는 스타야. 약간 이제 그런 정체성에서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이런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함께 가는 동지들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 근데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저런 경우는 없죠, 거의. 없죠. 자기가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네가 설령 내가 나는 아이돌이야 스타라고 생각해도 무료로. 우리 나를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네네. 지지하는 사람을 그런 뭔가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질 않으니까. 그분들이 돈 내고 와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토크 콘서트를 어처구니가 없어요. 매진이 아니에요. 매진 아닌데 매진이랑 올라온 거예요? 왜 매진이랑 올라왔어요 지금? 아니 거기 보는데 네. 제가 PD가 지금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는데 매진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근데 아까 그 화면에는 매진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네네. 여기 이게 매진 임박이라고 그냥 뭔가 요게 지금 이제 홍보를 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이거 예약. S석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S석. 아직도 많이 남았네. 그러네요. 근데 아까 홍보용인가요? 그건 또 매진됐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이거 몇 짜리인가요? 많을 거예요. 잠시 실내 체육관이니까 오. 11,000명을 수용할 수 있대요. 그럼 돈이 엄청 만약에 다 팔면 그러네요. 돈 많이 들어오겠네요. 그럼 뭐 저 이익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제 국고로 모르겠어요, 들어오는 그걸. 건가요?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는데요. 네. 한동훈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토크 콘서트로 나는 단 1원도 가져가지 않는다. 누가 가지가? 몰라요. 기획사가 가져가시는 거. 모르겠어요. 야,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 정치 이런 거. 남 돈을 벌게 해주면 네. 그거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자기가 토크 콘서트를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줬을 때 제3자 뇌물이 되느냐 이런 거야? 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닐 것 같기는 한데 근데 어쨌든 창당 자금으로 쓰려고 그러는 거. 모르겠어요. 어떤 뭐 이유는 이제 지금은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네요. 네. 다만 본인은 이론도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한번 보죠 뭐. 근데 어쨌든 장 의원님 말씀처럼 정치인이 토크 콘서트 하면서 돈 받는 건 처음 봤다.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한 30년 정도 지난 다음엔 또 네네.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저처럼 젊은 정치인이 정계 은퇴하기 전까지도 없을 것 없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우리 장 의원님 너무 1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고 아유, 감사합니다. 충남 대전 통합 시에 정말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네, 저희 뭐, PD님이 네네. 홍보 안 하니 저도 국대 토크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와주시고요, 어머니.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국대 토크 월요일 순서 장철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대전 충남 통합 시에 출마하시겠다고 이미 밝혔으니까 여러분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내일은 12시입니다. 내일은 12시에 뵙도록 하고 장 의원님과의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전 보험